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주변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전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그로성 컨텐츠 말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대 초반에 진짜 수없이 망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첫 만남에서 호감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우선 제 흑역사부터 털어놓겠습니다. 제 경험상 첫 만남이 진짜 중요해요. 요즘은 소개팅 앱이나 미팅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예전에는 첫 만남만 나가면 연락이 끊겼어요. 진짜 패턴이 너무 명확했어요. 만나서는 재미있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톡 보내면 답장이 안 와. 처음엔 제가 외모가 문제인가 싶어서 헬스도 열심히 하고 옷도 새로 사고 심지어 향수까지 바꿨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더라고요. 그때 친구들한테 여자랑 제가 한 대화의 약간 녹음본을 들려주니까 야, 너 너무 면접관 같아. 무슨 질문만 계속하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기자처럼 취재를 하고 있었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겨웠을까. 한 번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소개팅에서 만난 분이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하고는 그냥 안 돌아오신 거예요. 나중에 소개해준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너무 질문만 해서 신문 받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또 다른 경우는 대학교 때 마음에 드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학과 MT에서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저는 진짜 그때 열심히 물어봤죠. 선배님은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전공 공부는 어떠세요? 취미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때 그 선배가 중간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하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완전 멘붕이었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문제를 너무 해결하고 싶어서 심리학 책도 많이 읽고 온라인 강의도 많이 들어봤어요. 뇌과학 연구를 보면 첫인상은 정말 3초 만에 결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예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래요. 도파민이라는 뇌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첫 만남에서 뭘 하냐면 질문 공격을 해요. 이름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어느 동네 살아요? 취미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상대방을 아주 지루하게 하고 되게 압박을 가하죠. 더 심한 건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질문은 받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돼 있거든요. 답변을 할지 말지 어떻게 답변을 할지를 그 사람이 결정하니까요. 제가 관찰해본 바로는 이런 질문 폭격에 받는 여성분들의 10중 9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남자도 결국 똑같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반면에 질문하는 남자는 뭔가 재미있게 말을 해야겠는데 다음에 뭘 물어봐야 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첫 번째, 질문 대신 관찰 진술하기. 제가 깨달은 것 첫 번째 핵심은 질문 대신 진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다고 해봐요. 그럼 보통 남자들은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묻잖아요.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서울 사람은 왠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경상도 대구 쪽 아니세요?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주어가 상대방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찰을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자동으로 관심이 생겨요. 제가 회사 신입사원 때 선배 여직원분과 대화를 했을 때 이 방법을 써봤어요. 팀장님은 되게 체계적이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과 출신 맞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선배분이 어떻게 알았어요? 라면서 완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보이나? 왜 그렇게 생각했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 순간 대화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은 동호회에서 만난 분과 얘기할 때도 이런 방법을 써봤어요. 되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씀하시네요. 평소에도 뭔가 결정할 때 시간을 많이 갖고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맞아요. 저 원래 엄청 신중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콜드 리딩 활용하기. 두 번째는 콜드 리딩이에요. 이건 상대방을 관찰해서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기법인데 진짜 효과적입니다. 지하철에서 본 커플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자분 표정이 딱 식은 거예요. 뻔한 질문에 지루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니야, 그 남자분이 손톱 아트가 되게 섬세하시네요. 디자인 쪽 일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네일 아트 하세요?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바로 관찰 플러스 추측의 조합이에요.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틀렸을 때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서 더 관심을 보이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패턴을 공유해드릴게요. 되게 창의적인 일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마케팅이나 디자인 쪽이세요? 이건 옷 스타일이나 액세서리를 보고 판단해요. 서울 토박이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부산 아니면 되고? 말투나 억양에서 힌트를 얻어요. 첫째 딸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책임감 강해 보이시는데? 행동 패턴이나 성격을 관찰해서 말해요. 한 번은 카페에서 일하는 분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커피 만드는 거 보니까 되게 정성스럽게 하시네요.
원래 요리나 베이킹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알았어요? 저 원래 제빵 쪽 꿈꿨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콜드 리딩의 가장 핵심은 관찰력이에요. 상대방의 옷차림, 액세서리, 말투, 행동방식 등을 잘 보고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깔끔하게 차려입고 시계도 좋은 거 차고 있으면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측해보는 거죠. 세 번째, 감정에 집중하기.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화의 차원을 한 단계 올려주는 핵심 방법인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떠한 사실에만 집중해요. 대학 어디 나왔어요? 전공이 뭐예요? 회사는 어디예요? 이런 식으로 정보 수집에만 몰두를 하는데요. 근데 진짜 연결은 감정에서 일어나요.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분과 얘기를 할 기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분이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간호사면 힘들겠어요? 야근 많이 하시죠? 이런 뻔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들 대신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간호사 일 하시면은 환자분이 회복하는 모습 볼 때 기분 어떠세요? 진짜로 그런 순간들이 힘든 걸 견디게 해주고 좀 보람차시나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 표정이 진짜 확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진지하게 자기 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힘들 때도 많은데 중환자실에 있던 할아버지가 걸어서 태어나시는 걸 볼 때는 정말 이런 식으로 진심 어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성이라 생물체는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존재예요. 남성보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적 연결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할 때 훨씬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져요. 또 다른 예로 교사라고 하는 분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공부하기 싫었던 아이가 나중에 싫어서 고맙다고 할 때 라고 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단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무작정 찍지 마세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패션, 행동, 분위기, 말투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추측을 하는 거지 아무거나 던지면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완전 엉뚱한 추측을 해서 분위기가 곱창난 적도 있거든요. 둘째, 틀려도 당황하지 마세요. 완전 다른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지? 오히려 이렇게 호기심을 모이면 돼요. 틀린 것도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셋째, 너무 개인적인 걸 처음부터 파고들지 마세요. 단계적으로 깊어져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걸 물어보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좋아하면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나와요. 첫 번째, 카페에서 만난 상황. 1단계, 관찰 진술. 되게 차분하고 사려 깊어 보이세요. 2단계, 콜드 리딩. 상담이나 교육 쪽 일하실 것 같은데 3단계, 감정 탐구. 그런 일 하면서 가장 보람 느끼는 순간이 언제예요? 시나리오 2, 소개팅 상황. 1단계, 패션 감각이 정말 좋으세요. 색깔 조합이 되게 예쁘네요. 2단계,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예술 쪽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3단계, 창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시나리오 3, 직장 동료와의 대화. 1단계, 되게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일하실 것 같아요. 2단계, 원래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시는 성격이신가 봐요. 3단계, 일할 때 가장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예요? 실제로 제가 이 방법들을 쓰면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편해지고 저도 긴장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법들은 결국 도구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기법을 쓸 때 진심으로 상대방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방법들을 써보면서 느낀 건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했는데 이제는 그냥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와요. 외모나 스펙도 중요한데 결국 사람은 감정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이 사람과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네? 나에 대해 새로운 걸 알게 해주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게 바로 호감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도 다음 만남에서 한 번씩 써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경험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다들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